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이번 6강에서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간단히 정의하면 평균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값들이 평균 근처에 가장 많이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분포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연 현상이나 우리가 측정한 값들이 정규 분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람의 키나 몸무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대한민국 남성 300명의 키를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키를 구간별로 나누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평균 근처일수록 빈도가 높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빈도가 점점 낮아지는 좌우 대칭형의 종 모양 분포가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정규 분포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통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만큼 활용도가 높은 분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규 분포에 대해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평균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정규 분포라도 평균의 위치와 퍼져 있는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에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등장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분산을 구하는 방법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산은 각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와 평균의 차이를 제곱한 뒤 모두 더하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3, 5, 7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세 데이터의 평균은 5이고 각 데이터의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결국 4 플러스 0 플러스 4이므로 8이 되고 여기에 전체 데이터의 개수인 3으로 나눠주면 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시에서의 분산은 3분의 8이 되겠네요.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제곱근을 취한 값입니다. 3분의 8의 제곱근은 약 1.63이 되고 이 예시에서의 표준 편차는 약 1.6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만큼 더하고 뺀 범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규 분포이든 이 범위 안에는 전체 데이터의 약 68%가 항상 포함됩니다. 또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더하고 뺀 범위에는 약 95%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의 키가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전체 사람의 약 68% 정도는 키가 165에서 175 사이에 있다는 뜻이며 전체 사람의 95% 정도는 키가 160에서 180 사이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IQ 검사는 그 결과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애초에 검사 결과가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치나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점수가 검사를 받은 전체 사람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정규 분포의 표준화입니다. 정규 분포의 표준화란 어떤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표준 정규 분포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특별한 정규 분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의 표준화란 어떤 정규 분포의 평균을 0으로 옮기고 표준 편차를 1로 바꾸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평균을 0으로 옮겨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데이터에 평균을 빼주면 평균이 결국 0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평균이 7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분포가 있을 때 모든 데이터에 70만큼 빼주면 분포의 그래프가 70만큼 좌측으로 이동하여 평균이 0이 됩니다. 다음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가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표준 편차인 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듯 데이터가 퍼진 정도가 감소하면서 표준 편차가 1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바꾸어 주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들을 표준화해 놓으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 각각의 데이터들이 상위 몇 %인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IQ 검사 결과 전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며 평균은 100,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IQ 검사에 응시했는데 점수가 115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IQ 점수는 상위 몇 %에 해당할까요? 답을 구하는 순서를 먼저 정리해 보면 자신의 점수를 표준화한 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표준화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115점이고 평균은 100점이므로 115에서 100을 빼면 15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줍니다. 표준 편차는 10이므로 15를 10으로 나누면 1.5가 됩니다. 이 값이 바로 영어로는 Z스코어, 한글로는 표준화 점수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이제 이 Z값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시는 표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 표입니다. 먼저 제일 왼쪽 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표준화 점수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에 해당하는 값을 찾습니다. 중간쯤에 1.5가 보이죠? 다음으로 맨 위의 행을 보겠습니다. 이 행은 소수점 둘째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Z값은 1.50이므로 소수점 둘째 자리는 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맨 왼쪽 열의 1.5와 맨 위의 행의 0.00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면 그 값이 0.9332로 나옵니다. 이 값의 의미는 여러분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전체의 93.32%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IQ 점수는 상위 약 6.7%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이렇게 표로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표준화 점수를 챗 GPT에게 말해주면 바로 상위 몇 프로인지 알려주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IQ 점수의 예시를 통해 표준화 점수, 즉 Z스코어를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화 공식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개별 데이터를 X라 할 때 여기에 평균 뮤를 빼준 다음 이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면 표준화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이 표준화 점수를 통해 각 개별 데이터가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모든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정규성 검정입니다. 정규성 검정에는 샤피로 윌크 검정, 앤더슨 달링 검정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론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초반 우리는 정규 분포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평균과 편차인데요. 따라서 정규 분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기호의 뜻은 IQ 검사 결과와 같은 특정 변수 X가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n은 정규 분포의 영어 이름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이며 n 옆에 가로 안의 첫 번째 숫자가 평균, 두 번째 숫자는 분산을 의미하는데 분산은 보통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 분포는 평균이 100이고 90과 110 사이에 약 68% 정도의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좌우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규 분포는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포이고 표준화 과정은 실제 업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도구인 만큼 이번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